부산 송정 산길슭의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 숲에서는 한여름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시야로는 끝모를 푸른 바다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별일 뿐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하다. 미친 듯 날뛰는 마음속에 보이는 몸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분별을 떠난 자리가 곧 불국토이려니 번뇌망상이 실상과 다르지 않는 불이중도의 불법을 체험하기 위해 150여 명의 공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종잡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존재의 참모습을 확인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울림으로 가득 차 있는 무심선언 여름 정진법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어느 날, 무심선언의 여름 정진법회가 시작됐다. 생각을 녹여서 꽃을 피우는 선의 용광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이번 여름 정진법회의 교재는 양나라 시공화상, 중국 양나라 시공화상의 시리시송입니다. 시리시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개성을 이제 12개를 만들어 붙인 겁니다. 이제 시간을 12시간으로 빌렸지만은 그 내용은 다 우리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성은 동틀력이다. 제목이 동틀력이다. 그래가지고 인시,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의 거기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미친 듯 날뛰는 마음속에 보이는 몸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정기법회는 서울, 부산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서울하고 부산 계신 분들은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평소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이제 법회를 듣고 보고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모여서 직접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법회를 하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이제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씩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법회를 여는 것이 이제 그분들, 원래 이제 그런 전국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열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이곳의 공기를 감싸고 있다. 여기는 단순한 법회 현장이 아니라 선을 깨치기 위한 공부의 자리다. 마음 맞는 몇몇이 모여 공부를 하던 것이 이제는 찾는 사람이 늘어나 해마다 3, 4일씩 모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김태현 선원장이 선언을 연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심선언을 열게 된 계기는 제가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현대불교 신문에다가 이 서장을 대종고스님, 가나선의 창시자인 대종고스님의 서장을 풀이를 해서 한 1년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 다음 해는 임재록을 또 그렇게 똑같이 이제 선적인 안목으로 풀이를 해서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연속 신문에다가 그렇게 서장과 임재록을 이제 선적인 안목을 풀어서 이렇게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부산대학교, 그때는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자꾸 사람들이 불어나고 하면서 이제 선언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선체험을 경험한 김태환 선원장은 그 후로 본격적인 선에 뛰어들어 공부에 매진하게 됐다. 생각과 의식 속에 꽉 막혀 있다가 체험하는 순간 갇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허공처럼 끝이 없어지는 느낌.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김태환 선원장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선 공부를 위해 무심 선언을 찾는 사보대중들이 많아진 요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 법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선원장은 대중들이 선을 쉽게 접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선사들의 말씀을 번역해 선 공부를 위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제가 갔을 때 임재록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그냥 임재록에 나오는 한 구절이 나오면은 그 말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바로, 우리 마음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깜짝 놀랐고, 하여튼 저분께서 가지고 계신 뭔가 법을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나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몇 년을 그 문화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듣다가 어느 여름에 이제 방바닥을 치시는 소리에 방바닥을 치면서 이게 선이다 하고 방바닥을 탁 치는데,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체험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제 공부를 더 깊이 이렇게 계속해서 했죠. 흔히 선 공부를 한다 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좌선 수행만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있는 사람. 그러나 이곳에서의 선 공부는 이런 선입견을 깨고 있다. 무심선언의 선 공부는 법회와 선원장과의 대담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중 법회는 자기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이다. 조사선의 한결같은 공부 지침은 불수도노라 하여 수행하지 않고 말끝에 단박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계가 바꾸어 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대단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가 행하고 있고, 자기가 실천하고 있고,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확인하는 거지, 딴 것도 없어요. 이것도 확인되면은 뭐 꽃이 저기 무슨 뭐 피어있다. 꽃이 혼자 저기서 예쁘게 피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이에요, 이 일 하나.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지멋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법의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마음법이 하나로 기결된다. 이런 이제 그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법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과 사연을 품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선을 공부하고 선체험을 통해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 모였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항상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다다르고픈 궁극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대구에 스님으로 있었어요. 스님으로 있다가 책을 이제 선생님 책을 통해 가지고 선으로 있는 건강경 책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기 한국 불교대학 혹시 아시나요, 우학스님? 그쪽에서 제가 행자로 있다가 그 책을 보고서 생각이 문득 끊기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뵙죠. 찾아뵈고 휴가를 낸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스승으로 모시면 좀 괜찮겠다. 많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 그때 이제 스님의 머리 깎아서 저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라고 내면의 안을 들여다보라고 늘상 얘기해 주시는 강의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으니까 그 강의도 많이 이렇게 번창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오래 했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접하게 된 계기가 되어줘서 늘 감사드리고 살고 있어요. 바다가 푸른 빛을 숨기고 도시의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늦은 시각. 도반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들이 체험했던 깨달음의 순간이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궁금증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이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자극이 많이 됐는데 본인은 의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면은 뭔가 좀 공부가 돼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업에서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몰라도 자극이 듣는 게 큰 거라니까. 원래는 그냥 무심해서 통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초심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체험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글 올리면서 결국은 놀 수 있게 자꾸 자극을 주고 관심을 익히는 거예요. 깨달음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선을 향한 목마름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다. 빌딩 숲에서 지내오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오니 마음이 곱절은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다. 마음의 기운은 고스란히 나타나 한결 가벼워지는 몸. 바다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요. 나무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니.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불이법을 깨치게 될 날이 언제쯤이나 될는지 그날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 본다. 따뜻하고 아주 신선하고 맑고 좋습니다. 뭘 봐도 맑은 느낌이 들고 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바다며 산이며 내 몸이며 도처에 가득 차 있는 마음. 누구나 다 이 하나의 마음을 쓰고 산다. 하지만 마음은 이름일 뿐 무엇이다라고 정해놓거나 모양을 지울 수는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깨달음은 자꾸만 더 멀리 달아나고 만다. 선의 깨달음은 뻗은 손에 닿을 듯 말 듯 더욱 애달게 만든다. 예, 지공화상 12시송 6번째 시간입니다. 해가 기울어짐 하는 그 미시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어찌 분명한 뜻을 놓아둔 적이 있으랴 겁니다. 마음에 어찌 분명한 뜻을 놓아둔 적이 있으랴. 개송을 보겠습니다. 저 바깥의 문자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니 또렷한 의미를 찾느라고 공부하지 말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끓일 것이 없으니 언제나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머물지는 않는다. 불이고 씀에 소리와 색깔을 벗어나지 않으니 영원토록 잠시라도 내버린 적이 있었던가. 마음에 어찌 분명한 뜻을 놓아둔 적이 있으랴. 이제 이건 이름이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뭔가를 헤아리고 깨달아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명백해져야 망상이 사라지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삼라만상 안팎이 없고 하나하나의 일이 전부가 똑같은 일이 된다. 정진법회의 마지막 날 저녁.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네. 그리고 제 방법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를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야단을 쳐주시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질문 보다는 저 선생님한테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별 의도 없이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계속 법을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탁 이제 이렇게 개하게 되는 때가 있죠. 머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통이 빠지는 식으로 확 이렇게 통하는 때가 있죠. 이제 그거지.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1시간 뭘 하고 뭐 하루에 몇 번 뭘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해서 자꾸 그걸 훈련하는 것이지 깨달음만 필요한 게 없죠. 그러면 경전을 보는 것도 경전도 우리가 지금 깨닫기 전에 보면은 그게 전부 문자거든. 문자의 뜻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경전이든지 조사의 말씀이든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말씀하신 거거든. 그럼 문자라는 것은 그냥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이해를 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라는 것은 일단 이 자리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 체험에 바탕해서 이제 경전이나 의록을 봐야 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죠. 제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네. 이해로서 우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알 수가 이해가 되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맞는 값도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림은 끝까지 그림이에요. 그림이 아니고 진짜 여기 살아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답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지공화상 12시송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 개송입니다. 이제 새벽달이 울무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벽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안으로 찾고 밖으로 찾아도 찾을 것이 전혀 없더니 경계 위에서 행동함에 하나 되어 많이 있구나.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세계가 부서질 때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오직 지금 이 순간 누가 입을 놀려 말하는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 도반들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그리고 곧 그것이 나의 길을 바라며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 경계와 망상에서 벗어나 참나를 찾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염원한다. 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점을 더욱 이 법에만 관심을 두고 어떤 나의 어떤 그 밖으로 향하는 물질로 향하는 어떤 뭐 쾌락이라든지 탐진치라든지 이런 것을 진실로 이제 좀 더 자각해가지고 다시 정신적으로 발전, 정신의 발전적으로 내면으로 이끌어서 진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모든 것이 한다. 뭐 이러한 바람에서 또 확실히 느꼈어.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경계는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여여한 자리가 이렇게 확보됐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어떤 갈등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보게 되고 그런 어떤 내면이 상당히 좀 평화로워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지공 화상에서라는 옛날과 지금 이 순간이 다르지 않고 인도의 하늘과 여기 해운대의 하늘이 다르지 않으며 세계가 만들어져도 지금 이 일이고 세계가 부서져도 한결같은 것. 있음에도 속하지 않고 없음에도 속하지 않는 지금 이 하나의 일이 있을 뿐이다. 선은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바로 이 자리인데 다만 우리가 이게 이제 분별에 막혀가지고 바로 이 늘 행하고 있고 늘 보고 있고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분별에 막혀가지고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그냥 일상 24시간의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선입니다. 그냥 와서 편안하게 설법만 듣고 계시고 설법에만 귀를 기울이고 늘 이제 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법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점차로 체험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문득 또 때가 되면은 선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무심선의 공부는 굉장히 쉬운 공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누구나 법의 바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른 안목을 가진 선지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사윤회가 바로 해탈이며 번뇌망상이 실상과 다르지 않는 이것을 붙잡지도 놓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유난히 뜨거웠던 무심선언 여름 정진법회는 한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활활 타는 용광로를 이루었다. 아르마리나 수행방편에 매몰되어 선의 본연이 가려진 시대에 무심을 등불로 삼아서 바른 법과 바른 방편을 펴는 무심선언. 무심의 설법을 들으며 공부인들은 오늘도 마음의 심지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 간다.